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PCB 산업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수강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호돌이님, PCB에는요 이 구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리의 가격이 폭등하면 이 PCB 업체들한테 악영향을 주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뉘앙스의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하다. 그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가 블로그에 올린 이 장문의 글을 요약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PCB를 만들 때는 정말 많은 종류의 원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원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PCB 업체들의 매출 원가에는, 즉 PCB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에는 원재료의 비중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출 원가를 쭉 쪼개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녀석이 누구인가? 맞습니다. 원재료 원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 원재료 원가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원가에서 이 원재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고작 40%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원재료 원가 말고 도대체 다른 원가요, 어떤 원가가 많이 발생하나요? 쪽에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인건비 원가, 그리고 바로 외주비 원가가 있겠습니다. PCB를 만들 때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또 이 PCB 업체들이 모두 다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정은 외주를 준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원재료 원가는요, 이 PCB 업체들의 일반적인 매출액 대비 비중이 대략 한 30% 정도에서 40% 정도가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고사양 제품을 만드는, 즉 고마진 제품을 만드는 PCB 업체들은 전체 매출에서 약 30% 정도, 그에 반해서 비교적 저사양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좀 더 원재료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매출 대비 약 40%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PCB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재료가 필요해요. 이러한 원재료 중 일부에 이제 구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PCB 업체들이 PCB를 만들 때 구리를 직접 광물의 형태로 사오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바로 무언가 가공된 구리 제품을 사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바로 CCL이라는 한글로는 이제 동박적층판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널찍한 판때기 모양인데 양면에 구리 호일 같은 구리 방막이 붙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CCL을 사오는 과정에서 일부 구리의 비중이 있다 보니까 구리의 가격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CCL이요, PCB 업체들이 이러한 CCL을 사올 때 사용하는 이 원재료는 얼마나 들어가는가? 전체 원재료를 사오는 전체 금액 중에 대략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PCB 업체들이 정말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오는데 그 중에서도 CCL은 일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오는 원재료 중에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CCL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에서 30% 정도, 그리고 TLB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정도가 이 CCL이 차지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CCL이란 녀석이 온전히 구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운데 플라스틱 층이 있고 양쪽에 이 구리가 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 이 CCL에서 또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CCL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재료 중에서 이 구리란 녀석이 차지하는 이 가격 비중은 대략 한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CCL이란 녀석은 이 구리보다도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되려 더 비싼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CCL을 만들 때 원재료들에 소모되는 비용 말고도 또 역시나 인건비 원가, 각종 삼각비 원가, 다른 원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CCL을 사오면 그 중에서 순수하게 무언가 이 구리랑 관련된 지출은 생각보다 그 비중이 더욱더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을 최종적으로 환산하면 PCB 업체들이 CCL을 사오는 과정에서 순수히 무언가 구리를 사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PCB 업체들 전체 매출 대비 대략 한 2,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PCB 업체들이 CCL이라는 원재료도 사오지만 CCL 말고 또 다른 구리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 방막을 사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도금 소재를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원재료 또한 어떻습니까? 순수히 구리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가공비나 다른 원재료 이러한 비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PCB 업체들이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구리의 비중이 생각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상장사 PCB 업체들 기준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매출액 대비 순수히 무언가 구리를 사오는데 지출하는 원가 비중은 전체 대비 한 4% 정도에서 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실제로 무언가 구리를 사와서 비철금속을 만드는 기업들만 살펴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오는데 그 중에서 구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대략 한 40~5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PCB 업체들은 실제로 순수히 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통 대부분 만약에 구리의 가격이 인상되면 가격 인상을 대부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PCB를 사가는 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PCB 전체 가격 중에서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구리의 가격이 좀 올라도 뭐 2배 정도 폭등한다 하더라도 이 원가의 인상폭이 대략 한 4%에서 6%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변동이 이 사가는 업체들 입장에서 대단히 크리티컬한 수준이 아니에요. 어차피 PCB는요, 여러 가지 첨단 소재들과 그리고 각종 인건비, 용역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일부 한 4%, 6% 오른다 하더라도 이 사가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비용쯤은 우리가 감당해 줄게,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만약에 지금 PCB 업황이 굉장한 공급 과잉 상태이거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누구나 막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찍어내는 업체라면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판가에 충분히 다 전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PCB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뭐 FCBJ부터 시작해서 뭐 SIP를 거쳐서 주로 고성능 기판을 집중적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수 과점 형태로 특정한 고객사한테 제품을 몰아 공급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리의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고객사한테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PCB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무언가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판가의 전가가 어느 정도 충분한 범위에서 일어나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PCB라는 녀석들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PCB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찍어낼 때마다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판가 인상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판가 전가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과거에 어땠는가? 여러분, 2021년에는요, 구리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대폭등하던 그러한 해였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PCB 업체들의 이 원가율을 살펴보면 이 원가의 변동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원재료들 중에서도 바로 이 구리가 포함된 원재료요, 무언가 이 원가가 눈에 띄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공교롭게 딱 맞추어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폭등한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는 무언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수페타시스가 그동안 좀 잘 안 되던 부진한 사업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재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서 원가율이 증가했던 것이지, 실제로 원재료의 매입액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려 어땠습니까? 2021년에는 PCB 업체들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아주 크게 증가했죠. 뭐 구리의 역량,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PCB 업종의 업황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우리가 PCB를 만들면 쭉쭉쭉 팔려나가고 공급 부족에 닥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원재료 원가라는 이러한 변수는 전혀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 PCB 업체들은요, 이 영업 환경이 좋을 때 그리고 좋지 못할 때 이러한 시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막 10에서 15%씩 막 크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호황 시기와 불황 시기가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의 인상에 의한 어떤 원가 효과, 이러한 부분보다 영업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실적 변동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리에 대한 걱정을 잠시 가져볼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업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차피 구리의 가격이 오르든 말든 더욱더 중요한 것은 PCB 업체들의 영업 환경이고, 구리가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구리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원가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영업 환경이 정말 좋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원가 증가분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는 결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2021년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PCB 관련 기업들은요,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유형의 기업이 아니죠. 당연히 영업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기간을 잘라서 보유해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업종의 이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 이들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좀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영업 환경이 우리가 좋을 때 한해서 투자해야 하는 기업 유형이기 때문에 더욱이 구리의 가격의 영향은 훨씬 더 의미가 줄어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PCB 산업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셔서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또 다음 내용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